가게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5월 18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이 소폭 조정을 했습니다만 아시아권의 전일 하락을 감안해 봤을 때 상당히 방어가 잘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로 방어가 잘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오늘 아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걱정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 걱정 안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전해드려 봅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연준과 그리고 시장의 인플레이션 기대감과 한판 맞붙은 싸움이었다. 이 맞붙은 싸움에서 어느 한쪽이 이긴 것이 아니라 모두 팽팽한 접전을 이룬 하루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하루 미국 시장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5월 18일 화요일 증시각도기 TV 미국 마감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1년 전 5월 18일 많은 분들이 자유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런 날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전쟁의 폐허에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발전을 이루어내었고 현재도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국가로 빠르게 도약하는 그런 나라, 그래서 주목받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은 많은 분들의 피와 땀과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이렇게 나라를 발전시켜 주신 우리 선배님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마감 상황들 들어가 보면요. 미국 시장의 전형적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인플레이션 기대감과 연준이 붙었는데요. 그 지표들에 따라서 계속해서 시장은 의혹하죠. 근데 인플레 자체를 너무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인플레 자체가 주식시장을 꺾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 아니란 건 아시죠? 이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사실 기업 활동에 상당히 좋아요. 이 디플레가 되면 사람들이 물건을 오히려 나중에 사려고 구매를 미루죠. 그래서 이것은 결코 기업들한테 좋지 않습니다. 살짝 인플레가 되어야 오르기 전에 물건을 사놔야 되겠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한테는 약간의 인플레가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동안에 너무 많은 돈을 풀었고 그리고 또 상당히 지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인플레로 인한 금리 상승이 이루어질 때 시장이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죠. 인플레 자체가 무서운 건 절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인플레에 대한 우려, 그래서 연준이 활동할 거라는 우려. 근데 연준은 뭐라 그래? 활동 안 할 거야. 여기서 활동이라는 건 금리를 인상시키는 그러한 활동은 안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것 두 개가 팽팽히 맞붙으면서 우려감에 의해서 주식시장은 어떻게 됐다? 네, 떨어졌습니다. 주식시장 S&P 500이 0.25% 떨어진 4,163포인트를 기록했고 다우는 0.16% 떨어진 34,327, 나스닥은 0.38% 떨어진 13,379로 역시나 다우보다는 나스닥 하락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 그런 흐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이 떨어졌고 위험자산은 대체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나머지 안전자산은 강세, 특별히 안전자산의 대표물이 채권은 강세를 지어냈고 또 하나 되게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 금값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금값. 이거는 지금 테슬라가 지금 머스크 이제 큰일 났어. 머스크 신변에 문제 생길까 봐 걱정. 머스크 잘해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 다 팔았다. 다 팔은 것일 수도 있는 듯하게 뉘앙스를 펼쳐줌으로써 네. 비트코인이 휘청휘청 하고 있어요. 계속. 그 사이에 금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채권 금리도 올라가지 않으니까 더 안정적으로 또 위험 자산도 흔들리니까 금값이 근래 들어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특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마이클 버리어 빅숏의 주인공이죠. 그 테슬라 공매도를 쳤죠. 숏 포지션이 5억 달러가 조금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분위기고요. 그리고 채권 시장은 강세,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고 금리가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강세를 보여주고 그다음 달러 강세가 되면서 또 이렇게 되니까 현재 상황들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냐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계속 빵빵 터지는데 연준이 막고 있어서 금리는 오르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에서 튀어요? 튀는 자산들이 분명히 생기죠. 네, 원자재 시장이 튀고 있습니다. 유가 오르고 원자재 오르고 그러면서 시장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는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는 그런 흐름들이 있고요. 구리를 비롯한 비철 금속 가격이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가도 오늘 추가로 올라가면서 유가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유가는 WTI 기준으로 지금 66달러가 돌파되어서 66달러를 돌파했고 지금은 소폭 다시 올라갔다 조금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찌되었건 이제 유가는 한 2년 정도 만에 지금 최고 가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도 코로나 훨씬 이전 2019년도 가격 높은 가격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상황이고 구리값도 1,300달러를 계속 넘어가면서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고 다른 여점 다른 비철 금속들도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자재 관련 쪽을 잘 보셔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원자재를 많이 만들어내는 국가 중에 하나가 뭐죠? 네,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주가가 지금 한 달 새 최고 강세, 한 달 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꾸준한 강세를 시현 중이고요. 그리고 헤아라도 최근 한 달 새 꾸준한 강세를 시현하면서 헤아라가 달러 대비 헤아라 환율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채권은 강세를 나타냈고 금리가 눌러졌고 이거는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요. 채권은 그것만 보고 달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본전 금리라고 표현했던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 BER 금리는 5년물이 2.719% 어제보다 내렸어요. 2.73까지 갔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10년 내 최고치고요. 10년물 BER은 2.55%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지표들도 상당히 높은데요. 5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24.3으로 발표되었습니다. 4월 달에는 26.3이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이 4월 달에 발표한 지수도 2017년 10월 이후 최고치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지금 지표들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준 인사들이 소방수 역할을 해주었는데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는 지금은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기조를 바꿀 때가 아니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미국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이 열기를 더하고 있지만 초안화적인 정책에 대해 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아직까지 금리 올릴 때 아니다. 이 정도 인플레이션은 알고 있었다라는 톤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리차드 클라라다 부의장이면 2인자죠. 부의장이 오늘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의 융단폭격적으로 다다다다다 이 관련된 이야기들을 쏟아내었는데요. 4월 고용보고서는 실망스러웠으며 여전히 고용시장에 깊은 구멍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셧다운 조치 때보다 경제 재개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더 오래 회복되는 시간은 꽤 오래 걸릴 수 있다.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은 뭐라 그랬을까요? 일시적일 것이겠지만 입수되는 지표에 적절히 대응하고 집중해야 한다. 자, 약간 톤이 바뀌었어요. 일시적이라는 거는 동일했는데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채권 테이퍼링이 다가오면 연준은 미리 경고할 것이다. 이것도 이미 얘기했던 거고요. 4월 고용지표는 채권 테이퍼링에 필요한 진전을 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 정도 고용지표 가지고는 우리가 테이퍼링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근데 이걸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번 고용지표는 개떡 났잖아요. 26% 나왔으니까. 그러면 무슨 말이야? 뒤집어 보면 원래 예상했던 100만, 120만, 200만 이렇게 나오면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빌미를 시장에 준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매우 유동적인 기간에 있다라고 얘기했고 미국은 올해 6%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7%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19일 날 4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그때 무슨 회의를 했는지 거기에 따라 시장은 또다시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당분간은 현재 이런 상황들, 즉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기대 심리가 상권 높아졌어요. 왜 그래요? 비철 금속 가격이 계속 빵빵빵 뛰고 원자재 가격이 다 빵빵 뛰고 내려오지를 않고 유가도 지금 보면 2년 만에 빵빵 뛰고 이러니까 인플레이션 안 올 수가 없죠. 현금 풀었지
모든 원자재 가격 다 오르지.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 빵빵 뛰지. 미국도 생산자 물가 뛰지. CPI도 뛰었지. 이건 뭐로 보나 모두 다 인플레이션을 방향 짓고 있으면 결국 연준은 테이퍼링 하겠지. 금리도 올리겠지. 라고 시장은 생각하는 상황이에요.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너무 많이 높게 나오는 거죠. 뭐 이럴 때 뭐 제레미 시걸 이런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야 이제 2023년 4년이 막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20% 나올 거야 막 이런 얘기 해주시니 20%? 에이 아니지 그 정도는 아니지. 교수님 그 유명하신 교수님이신데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나. 하여튼 뭐 어쨌든 그러니까 시장은 그런 거에 계속해서 자극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자극을 받았다가 연준에서 누르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연준이 지금 연준을 잠깐 믿었잖아요. 4월 달에 믿었는데 지금 상황에 와서 시장이 다시 연준을 못 믿고 지표들 빵빵 뛰니까 또 금리 인상할 거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에 과연 연준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 하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에서도. 그러나 어쨌든 계속해서 금리를 쉽게 올리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고민하는 시간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고민하는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느냐면, 지금 미국이 가격이 낮습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올해도 꽤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과거 평균치보다 훨씬 더 올랐어요. 미국 S&P 기준으로 평균치는 한 8% 중후반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10%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적게 오른 게 아니에요. 하늘치 벌써 다 올려놨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민하는 시간이 자꾸 생기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상 최고치 경신한 게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눈에 띄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이러니까 연준 때문에 금리는 막혔고, 금리가 올라가는 방향성은 좀 막혔고, 그렇다고 해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이 꺾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 연준이 행동할 것이라는 생각이 유지되니까 위험 자산에서는 좀 후퇴를 했고, 반면에 원자재 가격은 그대로 오르고, 이것들이 교집합이 되면서 달러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풀었지, 인플레이션 날 것 같지. 근데 원자재 가격 다 오르는 상황이니까 달러가 약세로 눌러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특징적인 건 원화가 약세라는 점이 조금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상황들 한번 살펴보죠. 달러 약세에 있어서는 유럽의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있는데요. 그런 뉴스들이 오늘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영국은 17일부터 식당과 술집의 실내 영업을 재개하고요. 극장, 호텔 영업을 허용하고 제한된 국가로의 해외 여행도 허용하는 3단계 완화 조치를 단행한다고 했습니다. 자, 프랑스와 스페인도 코로나19 관련 제재를 완화하고, 포르투갈, 네덜란드도 지난 주말 동안 여행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이탈리아도 야간 통행 금지를 4달 폐지할 예정이고, 6월 1일부터는 예정대로 음식점과 주점의 실내 영업도 재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코로나19 백신을 다 맞은 사람은 대부분의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지침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인플레이션 귀신인지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인플레이션의 유령과 연준의 싸움이 계속되는 공간, 거기서 자산 가치가 뭐 크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 가치도 계속해서 미국 기준으로는 버벅버벅하는 그런 상황들이 당분간 이 5월 달 동안에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고, 그것이 시장 붕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도 더불어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어디서 혹시나 튀어오를지 모르는 블랙스완에 대해서는 한번 뭐 예의주시는 하고 있을 때,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잘 보이지는 않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제 오후 한국 시장은 좀 그랬는데, 오늘은 행복한 얼굴로 여러분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